34, 37번에 지금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A단락에 보시면 이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 요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를 일단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주로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때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먼저 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과징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징금이란 법령이나 자치,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우리가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질 테고 국회나 이런 데서 자치법규라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만들어지는 게 자치법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의무를 위반할 때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뭐를 부과하냐?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한대요. 결국 거의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회수하는 거겠죠. 환수.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금전적 제재라는 수단인 점에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답니다. 자, 그렇다면 과징금과 벌금의 공통점이 뭐냐 물어보면 자, 이것이 결국 금전적 제재를 한다는 면. 자, 그래서 돈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한 금액을 다시 환수하는 것, 과징금이 있고 벌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라. 형벌로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벌금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자,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이 사법기관은 이 법원과 같은 데를 우리가 사법기관이라는데 여기에서 벌금은 부과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는 구별이 된대요. 자, 그럼 과징금은 어디서 부과한다고요? 행정청이라는 것은 시청, 구청과 같은 자치단체. 자, 이런 데에서 부과하는 게 바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다르구나. 자, 그러면 벌금과 이 과징금의 공통점은 둘 다 금전적 제재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것을 부과하는 기관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한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과태료가 또 하나가 더 나오네요.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적 법규 위반. 우리가 어떤 이 행정적 법규라는 거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환경법, 또 위생법 이런 걸 어겼을 때 여기에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과태료입니다. 부과 또는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게 이게 바로 과태료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그래서 형사사범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럼 범죄자가 될 것을, 이것을 어떻게, 너무 경미해. 이거 금전적으로 그냥 처리하고 범죄자로서의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과징금은 특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 자, 환수라는 것은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게 환수잖아요. 하기 위해 부과를 합니다.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과태료가 만약에 부과가 되어서 그걸 납부를 했어.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것은 사법기관에서 별도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형벌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미 뭐로써 금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만큼에 해당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돈으로서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돈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모두 하는 거 형벌도 또 따로 가해서 뭐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걸 거기다가 같이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칙이랍니다. 자, 그런데 과징금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 과징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건 어떤 형사범이나 이런 범죄자에게 벌을 가해주는 게 이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자, 아까 목적이 뭐라고 했죠? 과징금의 목적은 여기서 어떤 불법적인 어떤 이익을 나온 그 금액을 금전적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는 게 일단 목적이라고 했잖아.
자, 목적이 달라. 아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됐어. 또 형법을 어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징역형이나 이런 것을 대신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금전을 부과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과징금의 경우는 뭐니까 목적 자체가 불법적 이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돈을 환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과징금의 경우는 과징금도 부과해서 돈을 환수도 하고 그거 이외에 형벌도 별도로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윗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데 과태료와 그다음에 과징금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과태료가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형벌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 하지만 과징금의 경우는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형벌은 형벌대로 별도로 부과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을 했어. 자, 여기 행정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자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 그런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됐나요? 자,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화 되어 있지만 그 범주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또 영업 정지 대책 과징금 등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네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의 성격을 갖냐, 아니면 영업 정지 대체를 위한 과징금이냐. 그러니까 영업 정지라는 게 뭐야? 자, 어떤 영업을 한 사업장이야. 그런데 영업을 정지해라. 대신에 영업 정지를 안 시켜줄 테니까 돈을 내라. 과징금으로. 이게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다시 돌려내라. 토해내라. 이런 뜻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업 정지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공익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대신 뭐를 내라? 영업 정지 대신에 그냥 과징금을 부과해라.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대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또 하나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라는 건 뭐야? 불법적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도 모두 그래요. 아까 우리가 했던 모든 제재 처분, 뭐 벌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는 과징금도 거의 성격이 똑같아. 자,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이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본래적인 특징은 바로 후자의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후자라는 게 뭐야? 경제적인 성격.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너희 이익을 봤으니까 그만큼 돈을 토해내. 이런 경제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면에서는 결국 벌금이 됐던, 그 다음에 과태료가 됐던, 과징금이 됐던, 결국 성격적인 면에 비슷한 면이 있어. 그것이 어디에서 부과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경제적인 성격 부분에서 이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과징금만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거니까 이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서 자, 그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수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권 자체를 아주 빼앗아 버리는 거야. 또는 추징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어디에서 이걸 다시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 자, 이게 되게 법적으로 따지고 하니까 이게 되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과징금을 그냥 부여해서 이걸 간단하게 이거 효율적으로 걷어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적 처분입니다. 자, 이게 결국 어떻게 하냐?
뭐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국이 이제 어떤 그 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생겼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영업 정지를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약을 실제 팔려서는 안 돼.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마약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 파는데 이거 그런 게 없으면 만약에 판매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뭐 며칠, 뭐 1개월 이렇게 같은 영업 정지 같은 걸 내릴 수 있는데 행정청은 영업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행위를 집행한 후에 영업 정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같은 경우 되게 강력한 거죠. 영업 정지를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동안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이 뚝 끊겨버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하지만 이 그 해당 영업장의 영업 정지로 인해서 공공의 편익이 감소될 등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약국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업 정지를 시켰어.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불편하게 다 가가지고 이 처방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약을 받아와야 타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료나 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대신에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그걸 대신하는 자 이걸 대신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대신하는 영업 정지 대체 가징금 자 거기에 대해서 뭐를 물리는 거야?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여기다가 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 아까 우리 경제적 성격의 어떤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는 있지만 영업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걸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보네요. 본래적 성격은 어떤 게 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 경제적인 성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만큼을 환수하는 것이 바로 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가 있다? 이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해서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익적인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대신해서 이 대체 과징금으로서 그걸 대신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변형된 과징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처분이라는 것은 자, 저요. 둘 중에 그래 저 인정을 하는데 저 영업 정지 자, 이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또는 이거 대신에 저는 그럼 과징금으로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걸 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못 하는 거야. 이 국익성의 판정에 대해 예를 들어 이거는 누가 이 행정기관이 자, 과연 이것이 지금 여기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징금을 부여해야 되느냐, 부과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청이 그걸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의 처분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가 돼?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니 지금 왜 이거는 왜 저는 과징금으로 해주고 그냥 저는 영업 정지 말고 이렇게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걸 또 다시 분명히 따지는 문제가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때문에 실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중에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자, 이걸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이건 좀 폭넓게 과징금을 다 넓게 확장을 시키자는 얘기야. 확대시켜가지고, 사소한 거, 공익적인 성격은 적더라도 그런 영업장도 그러면 자, 그걸 영업 정지 처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과징금으로 그냥 이렇게 대신하는, 가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가 좀 보완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자, 침이익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익 자체를 자, 이익을 자, 여기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란 말이야. 누구의 이익을? 국민. 국민에게 거기에 대한 돈을 환수를 하던 아니면 그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야? 침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 자, 야, 너가 왜 이러한 과징금을 부여하냐? 그럼 거기에 따라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에서 거기에 합당했을 때만 이런 경우,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것.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일단 법률에 의해 그런 근거가 없으면 유보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미루는 것.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이 부감이 징수의 어떤 주체 또 부과 사유나 상한액 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침익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남용이라는 걸 함부로 사용하는 걸 남용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 아니 국민의 어떤 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 그렇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아랫부분의 내용이 저 지금 그래 내가 벌금을 내고 아니 벌금이라네. 여기는 과징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그동안 돈이 없어. 그럼 이걸 나눠서 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누가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 해당 국민이 요구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밑에 봅시다. 과징금은 지금 일괄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일괄 납부할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등에 한해서 납부 기한을 연기해 주거나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제가 한 1년 후에 또는 몇 개월 후에 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제가 한 번에 그때 낼게요. 이렇게 해서 일괄 납부 기한 연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돈 못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나눠 가지고 납부를 할게요. 이게 바로 분할 납부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의무자가. 자, 그리고 이때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자, 이거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행정청은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한 그 행정청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 서면에다 작성을 해. 글로 작성을 해서 신청서를 내야 돼요. 자, 또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나름대로 지금 과징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지금 불법적인 어떤 이익 자체를 환수하는 성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업 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신하는,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국민의 권리나 이익 정도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지금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있는 과태료 부분이 있네요.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에 대해 부과하거나, 자,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걸 근거로 해서 34번의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2번이겠고요. 자, 1번에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과 과징금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이라는 거는 지금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이건 사법기관이니까 법원 같은 데서, 법원에서 하는 게 바로 벌금이겠죠. 이 벌금형하고 이 과징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하지만, 자, 여기 있는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지 3번에 행정청은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행정청은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는 벌금이라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과태료가 된다고 그랬었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여기는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5번에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다르죠. 분명히 아까 그 A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과징금의 목적과 형벌의 목적은 다르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은 목적 자체가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가 목적인 거고 형벌이라는 건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징역형이나 어떤 목숨, 사형 이런 것이 아니라 대신에 뭐라는가? 돈, 금전으로서 대신 벌을 갚아라. 이런 의도니까 성격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35번에 윗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1번은 여기 세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4번이 좀 답이 될 것 같은데, 본래 의미의 과징금과 다르게 전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 됐건, 또는 변형된 과징금이 됐건, 결국 둘 다 뭐야? 과징금이잖아요. 이거는 행정청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납부자 입장에서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둘 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행정청에.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다를 부분이 없어요. 결국 이것이 약간의 어떤 의미상의 차이점은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수의 목적인 본래 의미냐, 아니면 지금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대신에 과징금을 부여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처분에 불복을 한다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 36번에 A, B에 대한 추론을 하는데, 자, A는 아까 뭐라고 했고요?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주장. 자, 좀 더 영업 정지를 선택하든 과징금을 선택하든 이것을 누구한테 이거를 위반 행위자, 그러니까 납부를 해야 될 과징금을 납부를 부여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 또 더 나가서 그냥 공익적 성격이 적더라도 이런 경우 어때요? 과징금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이 좀 돼 있는데 자, 결국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영업 정지의 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 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봤는데, 아니죠. 외려 여기서는 지금 외려 영업 정지, 자, 이것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외려 이 부분에서 떨어뜨려 있다는 이 견해 자체가 B에 대한 반대 입장, A가 아니라 B. B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으로 보시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의미를 잘 보세요.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했다. 그래서 영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말은 결국 영업 정지를 시키지 말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영업 정지 처분이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 정지 처분 자체의 제재 효과는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 정지로서의 효과는 떨어지니까 과징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뭐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냐 이거잖아. 이거는 A가 아니라 B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 선택지 2번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면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과징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 그냥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입장은 결국 아까 뭐를 영업 정지하지 말고 결국 그것을 어디까지 확대시켜라? 그냥 과징금으로 다 지금 확대해가지고 모두들 다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거였더니 A가 아니라 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목소리를 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거 한 번, 두 번을 꽈서 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36번 갈 건데, 여기 37번. A 약국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청에 의해서 영업 정지 처분 1개월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어. 이거는 지금 납부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를 해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했고, 이 행정청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 이 근거를 들었네요, 지금. 자, 아까 그러면 근거로 해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 매출액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을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가 작년도에 총 매출액을 봤더니 다 이만큼을 했어.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너는 900만 원 정도가 네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이걸 다시 토해내. 그래서 900만 원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과징금을 뭐를 근거로 했다고요? 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벌어들인 그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내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언제 60일 이내, 이걸 납부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서 과징금을 이걸 납부하면 자금 사정이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이걸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선택지 3번에 보시면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해서 이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 손해를 근거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경영 악화하고 상관없이 과징금의 부여는 어떻게 한 거야? 부과를 한 거는 전년도 매출액을 근거로 한 거지. 이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줄여주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본문 안에 지금 고개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있었죠. 전년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를 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납부자가 이걸 한 번에 내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서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이죠. 자, 정리 끝내겠습니다.